자, 오늘 모두들 포트폴리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자, 이걸 보시면요. 오늘 이빅션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랑 이제 컴바인해서 보자 이거예요. 자, 이거랑 컴바인해서 보면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12월까지 렌트비 못 낸 사람들 쫓지 못하게 하는 CDC 명령이 발행이 됐습니다. 자, 매우 반자본주의적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구나. 그래서 존경심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이 공화당에서 그런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했다. 그랬고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연기가 됐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3월까지 다시 연기를 했고 3월인가 2월인가요? 그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새 정권이 들어와서 또 CDC 명령이 또 한 번 나오면서 연기를 해서 8월까지는 또 연기할 수 있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페더럴 저지먼이 나왔습니다. 내셔널 이빅션 밴을 또 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정부가. CDC라는 그 정부가. 그죠? CDC가 정부 기관이고 이 CDC 명령으로 다른 데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즉 CDC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왜? 지금이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긴급 상황에 해당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못하는 거를 실제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헌법에 위반되죠. 나는 이거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노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그러면 CDC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DOJ에서요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죠, 일종의 DOJ는. 그래서 항소를 하면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로컬 정부에 따라서요. 로컬 정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냐 아니면 저기 중부에 있는 그 감자 캐는 동네에 있는 그런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로컬 정부마다 이것을 반하는 게 달랐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가 그러니까 CDC가 이런 거를 내리고 뭐 연방 정부가 이런 걸 내려도 진보적으로 움직이는 주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로컬 정부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반하는 걸 이렇게 이빅션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중부에 있는 수많은 주들은 이제 공화당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은 집주인이 먼저야. 라고 해서 로컬 거버번이 그동안 CDC 명령을 무시한 듯한 판결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그 비평, 토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투쟁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소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정부, 미국이 이제 한계죠. 이게 미국의 또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로컬 정부와 페드, 연방 정부 간에 어떤 일치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컬 정부가 먼저냐, 페드가 먼저냐, 이건 사실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다툼이 있는 거고 이 다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우징은 지금 현재 입장이 다른 겁니다. 렌터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어렵게 될 수 있지만 지금 하우징 마켓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50년 에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자란 케이스예요. 여기는 모자라. 얼마나 집이 모자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우징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기지 레이스는
계속 내려가고요. 그리고 또 빌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자신감, 컨피던스를 알아보는 그 심리적인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건 수요가 아직도 엄청나게 있고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의 인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빅션 있잖아요. 이빅션 금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베어런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정상 상태가 돼요. 정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고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캐시 아니고 론으로 사시겠다. 그런 분들은 빨리 결정을 지으셔야겠죠. 왜? 지금 얘네들 빌더들 그 통계를 보면은 2024년까지는 오를 거래요. 그냥 2024년까지는. 이거는 일단 그 법적인 그 어떤 그 모라토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앞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퍼리 오너도 지금 문제를 많이 겪고 있지만 렌터들도 문제를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DOJ에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고요. 컨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공급 시장은요, 별일 없으면 만약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정권이나 DOJ나 이런 데서 이빅션을 금지하는 것을 법안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요, 2024년까지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페드 차원에서 반대하는 이빅션 금지를 금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포어베언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통계조차도 또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고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2024년까지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폭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집값 폭등을 문제로 보진 않나요? 그거는 자본주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여러분들 좀 늦게 뵙는데요. 앞으로 또 내일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가볼게요. 감사합니다.